자,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서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키고 이제 노트북을 새로 생성해서 이 랩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 창이 이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만들 거고요. 오른쪽 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싶은 그 예제가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일단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할까요? 아마 인터페이스가 약간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피터 랩을 설치했느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UI가 다르다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당황하거나 여러분들 그 다를 거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new 그래서 new 폴더 하나 만들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ML2라고 머신러닝 2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ML2에 들어가서 new 노트북을 클릭하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널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디폴트로 아마 파이썬 3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모델 representation이라는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약속을 좀 해야 됩니다. 즉, 기호를 명확하게 일관성, 빠졌네요.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 또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기호를 약속을 하고 들어가죠. 이것이 조금 귀찮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를 어떠한 수학적인 툴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학의 모델을 우리가 보통 F 함수로 보통 하기 때문에 f of x 또는 이렇게 아래 첨자로 f with w, b, w와 b라는 파라메타를 쓴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피팅을 하게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그 노트에서는 실제로 텍스트북상에서 어떤 말하자면 그 값을 표현할 때 보통 스칼라 값, 숫자 하나는 스칼라라고 하죠. 그런 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그 크기의 그 소문자, 영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굵은 활자, 볼드 페이스로 쓸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똑같은 숫자지만 여러 개의 숫자가 뭉쳐 있는 벡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훈련 자료를 표현할 때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되는데 그때 이 X를 굵은 활자로 보통 많이 쓰고요. Y는 또 역시 볼드 페이스로 쓰죠. 왜냐하면 입력 자료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입력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텍스트북상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는 굵게 쓸 방법이 없어요. 코드 안에서는. 그래서 그냥 추가적인 설명으로 많이 합니다. 즉, x 언더스코어 train 또는 y 언더스코어 train 하면은 이게 보통 스칼라에도 상관없고요. 벡터에도 상관없고요. 똑같이 입력과 출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더스코어는 그 변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 그 X와 Y가 출력과 입력과 출력인데 입력과 출력에는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몇 번째 거냐? 하나하나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위첨자를 기호로 쓰는데 그 지수와 헷갈리지 말도록 위첨자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X의 i번째 샘플, Y의 i번째 샘플. 물론 컴퓨터 안에서도 그게 표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언더스코어 i, y 언더스코어 i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m은 훈련 자료의 개수가 일정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물론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거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형 회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1차원 선형 방정식을 쓰는데요. 이 선형 방정식에는 파라미터가 항상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 W라는 파라미터, 그리고 Y절편을 나타내는 B라는 파라미터.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보통 W는 weight라고 부를 거고요. B는 bias라고 부를 겁니다. 의미가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게 막 결국에는 확장돼서 인공신경망에도 그대로 W와 B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컴퓨터 안에서 우리 코딩할 때 WB 이렇게 활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f of x. 결국엔 이 f of x는 x가 들어가서 입력이 들어가서 이 함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숫자입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f underscore wb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컴퓨터 코딩상에서는 f with w, b of xi 즉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뭘 말하는지 다 알고 있죠. 입력이 x가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값 계산하는 방식이 선형 회기에서는 선형 방정식을 쓴다. 선형 방정식은 선의 형태의 방정식. 말 그대로 직선식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식은 보통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 곱하기 XI 더하기 B.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 그런 그 분야에서는 보통 W를 기울기, 왜냐하면 직선이 기울어 있으니까요. 기운 정도를 나타내고 B는 Y와 쭉 만나는 인터셉트 부분이기 때문에 Y절편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수학 코드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numpy라는 패키지하고 pyplot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은 일일이 제가 그러니까 타이핑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해 본 경험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numpy는 주로 그냥 베이직 파이썬에서는 배열 그를 가지고 연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numpy를 쓰면은 배열 말하자면은 또는 행렬 이러한 그 다차원 공간에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쉬운 함수들이 많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numpy를 쓰고요. 그리고 matplotlib, pyplot은 아마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스캐터 플롯이나 또는 그냥 그 라인 플롯이나 이런 거 그릴 때 아주 유용한 그림 그릴 때 쓰는 이런 패키지입니다. 이거를 임포트해서 가져오고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강의 노트에서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본 적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설명이었는데 이러한 X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작은 붉은색 X가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예요? 수평축이 집의 크기고 넓이고요. 수직축이 그 집의 가격이니까 한 48개의 지금 X가 지금 여기 흩뿌려져 있는데 48개의 집의 집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새로운 크기의 집을 가르쳐주면 그 집은 얼마일까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대변할 수 있는 또는 이 데이터들과 굉장히 유사한 직선 하나를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찾고 나면은 어떠한 그 입력값이든지 그 파란색 선상에서의 그 Y값, 그 가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에 잘 피팅된, 잘 맞춰진 그러한 직선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데이터를 읽어서 그것을 활용해도 되지만 아주 간단한, 가장 간단한 데이터 두 개를 아예 입력을 해서 사용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 테이블에 사이즈 1000 스퀘어 단위로 1 또는 2가 있는데 그때의 가격 1000달러 단위로 300, 500 그러니까 1000 스퀘어 피트가 30만 불 2000 스퀘어 피트가 50만 불이라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일단은 데이터 입력 그리고 데이터를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데이터가 두 개뿐이 없으니까 숫자 두 개로 구성된 데이터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즉 x 밑줄 train 즉 x 그러니까 훈련 자료 중에 x 값 입력 값으로 우리가 numpy 어레이 형태로 array 배열 형태로 아예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numpy에서는요 배열을 만드는 함수를 이렇게 np.array라고 하면 되고요. 이때 입력은 배열의 대상이 되는 값을 써주면 되는데 보통은 그 리스트
파이썬에서 말하는 우리가 목록이라 그러죠. 대괄호 안에다가 컴마로 연결된 숫자들. 그래서 1.0하고 컴마, 2.0 컴마. 그러면 1000 스퀘어 피트짜리 데이터가 입력과 2000 스퀘어 피트짜리 데이터 이렇게 1, 2라는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y도 똑같이 한번 넣어줘 볼까요? y 여러분들도 똑같이 같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서 지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300, 500이었죠? 그러니까 300, 500, 점 괄호 닫고 소괄호 닫고 자 이렇게 되면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X 밑줄 트레인 Shift 엔터를 치면은 셀이 실행되는 거 다 아시죠? 보니까 아 이건 어레이라고 가르쳐 주네요. 그러면서 1과 2가 들어있어 라고 가르쳐 주고요. Y 트레인 한번 볼까요? Shift 엔터 치니까 300하고 500이 잘 들어갔네요. 자, 이와 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는데 우리가 또 하나 잘 알면은 굉장히 유용한 함수 또는 이런 프로퍼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 어레이 numpy에서는요 배열을 만들고 나면 그 배열 다음에 점 쉐이프를 물어보면 이 배열의 크기를 알려줘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xtrain의 크기를 x 밑줄 train 쉐이프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가르쳐줘 하고서 Shift 엔터 쳐볼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괄호 열고 2 콤마 괄호 조금 생소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무조건 투플 형태로 줘요. 투플이 형태가 뭔지 알죠? 파이썬에서는 그 소괄호로 열고 닫은 거는 투플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는 그 일정한 숫자들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배열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거는 넘파이 고유의 문법이 이래요. 그 1차원일 때 이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써요. 2, 콤마, empty. 아무것도 안 써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2인 배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y도 아마 잘 모르지만 똑같을 거예요. 그죠? y도 두 개의 엘리멘트만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투풀은요. 얘가 투풀이잖아요. 투풀의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게 뭐 다 있는데 이 몇 번째 거에 있는 엘리멘트를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 리스트에서 목록을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괄호 열고 숫자 쓰고 대괄호 닫고 그러면은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그 투플 값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얘 2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y에도 2고 x도 마찬가지예요. x도 똑같죠? 똑같은 사이즈였으니까 x 투플에서의 첫 번째 엘리멘트를 뽑아줘. 그러면 2라고 탁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파이썬 자체에도 그 어레이를 길이를 잴 수는 있어요. 근데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파이썬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까 봐 저는 설명을 조금 스킵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자, 일단은 훈련 자료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때때로 그림 그리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한테 그 많은 도움을, 유익을 주기도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다른 우리가 그 커브도 또는 라인을 그려서 비교해보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주어진 데이터에 그 어레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코딩은 뭐 몇 줄 안 한 코딩이니까 해보세요. i를 0이라고 놓고요. x에 i번째, 우리가 i번째 x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게 상리라고 얘기했습니다. x 밑줄 train 그 대괄호 열고 i번째. 그러면은 i가 0이니까 i의 0번째 거니까 첫 번째 엘리멘트를 주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y도 한번 해볼게요. yi는 y 밑줄 train i 그죠? 그러면은 아마 그 1이라는 숫자와 첫 번째 게 1이었고 x는요. y는 300이었잖아요. 이렇게 1과 300이 나올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프린트 관련된 이런 코딩이 나올 때는
그냥 우리가 실습은 하지만 제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해서 또는 배워서 이거를 활용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데 시간을 너무 말하자면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항상 넘어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F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F 스트링은 F 한 다음에 코테이션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를 쓰든지 간에 그게 그대로 프린트 돼요. 하지만 중괄호 열고 닫고 거기다가 변수명을 쓰면은 그 변수 값이 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F 스트링이라는 걸 쓰는데 괄호 열고 x에 이렇게 요거는 보통 우리가 사실은 레이텍스 문법이긴 한데 지수 부분을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꽃갈모자 이렇게 삭각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뒤에 오는 게 지수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 열고 미리 썼네요. 괄호 열고 i 그러다 보면은 x의 i번째 말하자면 샘플을 표현하는 수식이 될 거고요. 이게요. 그리고 하고 y 또 i번째 한번 그걸 만들어 볼게요. i번째 샘플을 그렇게 하고 그거를 괄호로 열고 닫았으니까 한번 닫아보고요. 얘를 표현을 해보면 괄호 열고 또 x 밑줄 i도 변수니까 여기로 가져와서 괄호 안에 넣어줘 하고 그리고 y 밑줄 i도 변수니까 그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줘 하면은 얘가 잘 알아서 넣어줘요. 한번 해볼까요? Shift 엔터 치니까 어떻게 돼요? x의 0번째와 y 0번째를 투플로 표현했더니 1과 300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자, 이걸 i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와 500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훈련 자료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는 스케이터 플롯 두 개의 데이터니까 두 점이니까 두 점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쓸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스로 셀프 러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plt.scatter 하면은 스캐터 플롯이 그려져요. 스캐터 플롯은 산점도라고 번역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분산 플롯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스캐터 플롯은 x 좌표 값들을 먼저 줘야 되고요. y 좌표 값을 주고요. 거기에 사용할 마커, 심볼이죠. x라고 줬고요. 컬러도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r은 red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x로 요 데이터 두 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플로팅 해달라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사실 이 뒤에 뭐가 장황하게 있는데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코스메틱이에요. 그냥 뭐죠? 타이틀을 뭐로 할 거냐, 라벨을 뭘로 할 거냐, X 라벨, Y 라벨 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PLT 쇼 하면은 마지막에서 또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지금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건데 요 두 점이 있죠? 지금 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요 지점 왼쪽 아래에 점 하나 있고요. 오른쪽 위에 점 하나 있죠. 지금 이 데이터가 뭐예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3 데이터, X좌표가 2고 500인 Y좌표는 500인 데이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데이터를 한번 그려본 것뿐이에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데이터랑 정확히 일치할 것 같은 직선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죠? 직선 방정식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노테이션 설명하면서 썼던 F with WB of XI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만 이거는 아주 그냥 완벽하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보통 fx 그러잖아요. f of x, x의 함수다라고 해서 x가 들어가면 x에다가 w를 곱하고 그 w 곱한 x 그 값에다가 b라는 값을 더한 아주 곱셈 한 번, 덧셈 한 번. 더 간단한 뭐 수식이 있을까 싶네요. 아주 간단한 곱셈과 덧셈을 표현하는 수식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데이터랑 우리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여기다 갖다 놨지만 사실은 몰라요. 얘게 정확하게 피팅하는 요 직선이 뭔지 모른다 할 땐 수학자들이 쓰는 가장 흔한 방법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정말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래서 100이라는 걸 한번 써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100이라는 걸 한번 써서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W를 100으로 놓고요. B도 10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프린트 하나만 하죠?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번 프린트 해본 거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요 W하고 B가 어떻게 쓰여요? 그 W는 X에 곱해지는 거고요. 그 곱한 값에 B를 더하면 그 결과가 F 오브 말하자면 X 값으로 계산되겠죠.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한번 만들면 편하겠죠. 왜냐하면은 X가 1이기도 하고 2이기도 하고 요 두 샘플만 해도 두 번인데 10,000번의 샘플이 있다. 그러면은 10,000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반사예요. 자,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df라는 그 키워드를 써서 함수 만드는 거 다 아시죠? 함수 이름은 굉장히 장황하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컴퓨트 모델 아웃풋이라고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뭘 계산하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수식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f of x를 f with w와 b라는 값을 가지고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요 함수. 그러니까 요 값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w 알아야 돼요. x 알아야 돼요. b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x부터 쓸까요? x하고 w하고 b를 필요로 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다른 거 여기에 커멘트는 그냥 여러분 나중에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코드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x가 들어왔는데 x가 몇 개의 데이터로 되어 있지에 따라서 값이 출력 값이 또 달라지잖아요. x 입력값의 개수만큼 출력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x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m이라는 변수에다가 x.shap 자, 앞에서 본 거죠. x의 쉐이프 중에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그게 x의 말하자면 길이잖아요. 그거를 m, 왜 m으로 했어요? 훈련 자료 개수는 m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m으로 쓴 거예요, 단순히. 자, 이렇게 놓고서요. F 밑줄 WB 출력값은 똑같이 우리가 그 같은 X하고 똑같은 크기의 배열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numPy로 만들 건데 numpy zero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zeros.라는 함수는 0으로 꽉 채워 있는 그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길이로 우리가 주는 숫자 길이만큼. 그러니까 x의 길이가 m이니까 그 길이만큼 요걸 만들어 줘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채워 가겠죠? 보통 그 여러 개의 작업을 동일한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루프, for 루프. i는 for I in range.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쓰는 문법이라서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될 겁니다. 이 range라는 함수는 그냥 파이썬 함수예요. 유명한 함수죠. 우리가 숫자를 주면은 이 range라는 함수는 이 숫자까지 만들어서 숫자를 리턴해줘요. 무슨 말이냐?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언제까지? m-1까지. m은 포함 안 해요. 보통 이런 거를 그 exclusive라 그러죠. 이거는 베타적으로 이거는 빼놓고 m 이전까지의 숫자만 줍니다. 그러니까 i가 뭐가 나와요? 0, 1, 2, 3, m-1. 근데 m이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m-1이니까 1까지네요. 그죠? 0, 1 두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안에서 계속 f 밑줄 wb 괄호 열고 i 그러니까 i번째 출력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w 곱하기 x i번째 입력값 더하기 b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모델이에요. 모델. 그죠? 직선 값은 x가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 루프가 다 끝나고 나면 리턴해 주면 되죠. 뭘 리턴해 줘요? 우리가 계산한 FWB를 리턴해 주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 봅시다.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나요? 자, 컴퓨트 우리가 만든 함수를 불러 볼게요. 모델
아웃풋 괄호 열고 아웃풋이죠. 괄호 열고 뭘 집어넣어야 된대요? x값. 근데 x라는 거 없어요. x 트레인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W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저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바로 위에 셀에 W는 우리 100으로 하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W를 가져오면 되고요. B는 100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B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시켰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0하고 3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가 들어가면 200과 300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단은 이걸 변수에 넣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TMP 밑줄, F 밑줄, WB 요 200과 300이라는 두 숫자를 출력한 값을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플롯이라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은 점으로 찍는 거고요. 플롯은 그 점을 이어서 어떤 선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똑같아요. 쓰는 방법. PLT 플롯, X 트레인, 그리고 여기서 Y 트레인이 아니라 TMP FWB 계산한 값이죠. 여기서는 마커는 필요 없고요. 컬러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러 B는 그 블루 컬러예요. 라벨도 줄 수 있는데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이 스캐터 플롯은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틀 주고 Y 라벨, X 라벨, 레전드는 여기 범주죠. 그려보고 쇼 이거는 그냥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왼쪽 아래에 우리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그럴싸한 직선 W가 100일 거야. W는 그냥 아무렇게나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짓이에요, 진짜. 그리고 B도 100일 거야.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직선이 어떤 모양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 좀 틀린데? 그죠?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엉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W하고 B를 고쳐서 어떻게 만들고 싶다? 주어진 데이터랑 잘 겹쳐지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W하고 B를 고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와 가장 일치하는 그러한 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뭐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요 선과 요 선을 잘 이어가는 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주네요. 볼까요? W 200으로 해봐. B는 100이 맞을 거야. 가르쳐줬어요. 뭐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디 있죠? 요 W를 20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따라 이게 원래 답이었나 보네요. 그죠? 그죠? 누가 봐도 이게 답인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 첫 번째 데이터, 이 위에 두 번째 데이터가 직선을 그렸을 때 똑같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너무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고 트리비얼 프로블럼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1차원적인 그래프로 2차원 평면상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특징으로 구성된 데이터는 그림을 그릴 방법조차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걸 찾았다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그럼 데이터를 봤더니 데이터가 이런 그 경향을 있어. 내 값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1200 스퀘어 피트짜리야. 그럼 그 가격이 얼마일까 보면 이 수식에 입력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이 Y 값이 340에서 일치하네. 그러면 그거 아마 그 34만 불 정도가 적당할 거야 하면 굉장히 잘 예측한 거예요.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당연히 우리는 지금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진짜는 수식으로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W는 200이고
B는 지금 100인 겁니다. 그런데 XI번째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1.2, 그러니까 1200 스퀘어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그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W 곱하기 X의 I번째 것 더하기 B. 얘가 말하자면은 그 가장 적절한 값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340, 34만 불인 거죠. 뭐 달러 단위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